이랑 준비물 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지내게 될 곳은 호주 골드코스트라는 곳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퀸즐랜드 주에 위치해 있는 해변 도시이고요. 여기 퀸즐랜드 주의 주도는 브리즈번이에요. 그래서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요. 그 브리즈번에서 차로 한 50분 정도 내려가면 있는 도시가 저희 골드코스트입니다. 그래서 골드코스트에 있는 가장 오래된 사립학교인 저희 이제 이매진 컬리지에서 공부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여기는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 도시가 아니고 조금 조용하고 관광도시로 유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막 시드니나 멜번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지나다니면 사람들끼리 막 치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유 있고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심심하다 느낄 정도로 조금 정적인 도시이기는 해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좋아하면 이만한 파라다이스가 없고요. 그게 심심하게 느껴지면 끝도 없이 심심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가는 1월 달은 지금 호주에서도 굉장히 큰 그 휴가철이에요. 그래서 시드니, 멜번, 뭐 브리즈번, 뭐 퍼스 이런 다른 대도시 호주 사람들도 골드코스트로 애들 데리고 방학 때 많이 놀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면 거의 매 주말마다 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나 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을 거라서 조금 부지런하게 다니고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화 체험 해볼 수 있을 거니까 참고해서 지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1년에 365일 중에 300일이 맑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밤에 잠깐 오고 새벽에 다 그치고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골드코스트 연수하는 중에 비가 온다 그럼 굉장히 레어한 경험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광도시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렌트카가 없이도 다니기 너무 좋고 우버가 굉장히 잘 잡히는 도시예요. 네, 다른 도시보다 우버가 굉장히 잘 잡히는 게 관광도시여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거를 돈벌이 하시는 우버 전용 드라이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우버 어플 깔아서 그걸로 이제 다니시면 너무너무 편리하게 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2인실 아니면 3인실로 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혼자 홈스테이까지 우버 타고 갈 때는 조금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 둘이서 같이 하면 반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그런 것에 좀 만족도가 높았으니까 우버 어플 꼭 가입하셔가지고 현지에서 카카오 택시 타듯이 그렇게 잘 이용하면 되겠고요. 여기가 골드코스트입니다. 우리 브리즈번 공항으로 떨어지고 여기 브리즈번 공항에서 저희가 차량 대절하면 그거 타는 친구들은 저희랑 같이 이동하는 거고요. 아마 요번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도착으로 지금 항공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도착하면 제가 이제 마중 가거나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번에는 좀 비행기 표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월요일에 도착으로 조정이 되면서 월요일은 제가 공항까지 마중은 좀 힘들지만 저희 기사님께서 공항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 원광대학교 사인 들고 기다려줄 거니까 그분 만나서 같이 이제 인원 체크하고 들어오면 될 겁니다. 제가 듣기로 이번엔 조별로 같이 조원이 따로 구성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조장분들이 꼭 잊지 않고, 조장 학생들이 꼭 우리 조원들 잘 챙겨가지고 버스 잘 탑승해가지고 저희 학교로 오면 제가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될 거고요. 저희 이제 학교 분위기라든지 이런 좀 시설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매진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단기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영어 과정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외에 뭐 하스피탈리티 학과라든지 뭐 조리학과 그리고 차일드 케어 학과, 에이지드 케어 학과, 자동차 정비 학과, 마케팅 학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전공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는 컬리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주에 있는 동안에 한 번 정도 저희 전공 수업 청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호주 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어떤 학과로 청강하게 될지는 아직 미정인데 그런 거 이제 해서 만약 본인 전공과 관련이 없는 전공을 하더라도 경험해 보는 거니까 한번 가셔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 취업 특강도 이번에 저희가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따로 이 반이 구성이 돼서 저희 호주에서 구직 활동하는 방법 그리고 해외 영어권 나라에 취업할 때 필요한 인터뷰 스킬 그리고 뭐 어떻게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이메일을 쓰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팁들 알려드릴 거니 그런 것도 잘 한번 들어보셔서 추후에 졸업하고 취업 이제 활동하실 때 꼭 국내 기업 말고 외국 기업에서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좀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원광대에서 많이 또 저희한테 요청을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여러 가지로 경험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렇게 저희가 일정표 지금 나와 있어요. 월요일날 대한항공 타는 친구들이 제일 빨리 도착하거든요.
네, 일찍 도착하더라도 공항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공항 내에 다 커피숍도 있고 거기 안에서 휴대폰 개통하는 곳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 밖에 나가지 말고 공항에서 다음 학생들 도착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아마 다음 비행기 도착하는 시간이 11시, 9시, 네, 9시에 도착을 하면 뭐 짐 찾고 어쩌고 하면 11시쯤 나올 거거든요. 저희가 요 버스를 11시에서 11시 반에 출발로 저희가 잡아놓을 거니까 그때 버스 탑승하셔서 저희 학교로 오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제 다 전부 다 대한항공이면 저희가 10시에 OT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조금 늦게 도착하시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번에 많아가지고 저희가 OT를 오후 1시 반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학교에 도착해서 짐 우리 학교에 놓고 그리고 근처에 저 학교 근처에 식당도 있고 다 있으니까 간단하게 점심 각자 사 먹고 좀 쉬었다가 1시 반부터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거고요. 이때 레벨 테스트하고 저희 학교 근처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제가 또 데리고 같이 좀 안내해 줄 거고 학교 근처에 있는 병원 위치라든지 쇼핑몰 위치 그리고 도서관 위치 이런 거 제가 다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거 잘 보셨다가 한 달 동안 이제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같은 반이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찢어지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레벨이 5개로 나뉘거든요. 비기너, 프로인터, 인터, 어퍼인터, 어드밴스 그래서 레벨별로 다양하게 다 이렇게 수업이 배정이 될 거고요. 그 반에 들어가면 아마 한 반에 한국 학생이 혼자일 수도 있고 두세 명일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영어가 중하반으로 배정이 되면 한 반에 한국 학생이 한 4-5명일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 다를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국 방학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인 비율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유럽 친구들, 뭐 남미 친구들, 라틴 계열 친구들, 일본, 뭐 대만, 홍콩 여러 가지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공부하는 시기에 반배정이 되면 그런 다국적 친구들과 함께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아마 좀 재미있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절대 여러분들 기죽으면 안 돼요. 가면 아마 라틴 친구들의 그 텐션 때문에 처음에 조금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도 거기에 지지 않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발표도 하시고 리액션도 하시면서 같이 잘 어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잘 친하게 이렇게 어울리는 반들은 자기들끼리 그 막 파티도 따로 나가서 하기도 하고요. 막 바베큐도 같이 막 놀고 주말에 만나서 뭐 공원 가서 이렇게 막 놀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잘 또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할 수 있나요? 네. 우리 학생들 가서 쑥스러움 타고 막 뺄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가면 열심히 원광대 학생들 잘 재밌게 하다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 저희가 해외 취업 특강 아까 이야기했던 잡클럽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단체로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학교육 4시간은 그 외국 친구들이랑 같이 정규 수업을 듣고 그 후에 1시간을 우리 원광대학교하고 또 일부 또 다른 대학교 학생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한국 학생들을 위한 스피킹 수업이 따로 진행이 돼요. 그렇게 하루에 1시간씩 스피킹 수업이 특강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출석에 들어갈 겁니다. 그거 잊지 않고 꼭 참여하셔가지고 스피킹까지 듣고 한 2시쯤에 수업이 끝나면 그때 자유롭게 귀가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보시다시피 3주차 금요일은 공휴일이에요. 이날은 수업이 없어요. 금요일 공휴일인데 보통 이때 이제 호주에서 제일 큰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경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약간 우리나라 지금 약간 개천절 뭐 이런 것처럼 거기서 굉장히 크게 행사도 하고 막 사람들 호주 국기로 된 앞치마 입고 바비큐도 하고 막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을 할 거예요. 이때 홈스테이 가족분들이랑 같이 그런 행사 참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시간 보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금요일은 하루 쉬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강까지 해가지고 한 달 일정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저희 문화체험은 지금 몇째 주에 갈지 아직 미정인데 요거는 제가 현지에서 OT 때 날짜가 정해지면 안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주마다 토요일마다 제가 데리고 액티비티를 진행을 하는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핑을 갈 수도 있고요, 뭐 무비월드를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마운틴 하이킹을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단체창 따로 이제 카톡에 만들어가지고 거기 통해서 투표로 진행해서 요거 자율이에요. 문화체험 액티비티 요거는 따로 자율이니까 같이 가고 싶은 친구들은 신청해서 저한테 비용을 내시면 되고 그냥 개인 시간 보내겠다 하시면 신청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에 액티비티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 같은 경우 제가 차량도 대절하고 막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번 가는데 한 한국 돈으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안팎 정도로 해가지고 데이 투어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나중에 환전하시거나 할 때 비용을 좀 여유 있게
바꿔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토요일날 다 같이 이제 귀국인데 이날 새벽 5시쯤에 저희 학교로 모여가지고 이제 셔틀버스 차량 타고 브리즈번 공항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호주에서 또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8일부터 4주간 8시 반부터 1시 45분까지 하루 5시간씩 수업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매주 제가 금요일은 학교 내에서 프라이데이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오전에 2시간 영어 공부하고 오후 2시간은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소모임 활동인데 뭐 요가 클래스도 있고 무비 클럽도 있고 뭐 디베이팅 클럽도 있고 그래머 클럽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좀 매주 달라지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요거 클럽 때는 본인 레벨과 상관없이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거 혹은 조인하고 싶은 거에 매주 다르게 들어가서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월 중에 하루 정도는 프라이데이 클럽 대신 저희가 학교 자체에서 또 이렇게 익스커전 가는 게 있거든요. 소풍 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혹시 소풍 어디 갔는지 보시고 비용을 내고 만약에 다 같이 다른 외국 친구들 가고 싶다 하시는 그것도 참가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 나중에 또 열심히 또 잘 빠짐없이 다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학교 생활 같은 경우 이제 홈스테이를 진행이 되는데 아마 사전 교육 때 홈스테이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 픽업이 된다라고 안내를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1월달 같은 경우에는 홈스테이 가족분들이 애들이 거기도 호주가 방학이어가지고 등하교 픽업을 해줄 수 있는 홈스테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말씀을 이제 따로 좀 늦게 공지를 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등하교 픽업에 포함된 홈스테이를 진행하기에는 우리 좀 학생들이 다 수용하기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등하교 픽업에 포함되지 않은 홈스테이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스테이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나 우버로 등하교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홈스테이 비용이 조금 조정이 돼서 이번에 최종 금액이 안내가 된 거고요. 홈스테이 집에서 학교까지 등하교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홈스테이 가족한테 태워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고, 저희가 홈스테이 진행할 때 보통 호주는 한국이랑 다르게 아파트에서 사는 집들이 거의 없어요. 다 이제 주택가 단독주택에서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이랑 이렇게 학교들이 모여있는 상업지역이 떨어져 있어요. 또 호주가 우리나라 땅에 한 58배 되거든요. 그래서 워낙 거리가 좀 널찍널찍하게 있다 보니까 통학거리 평균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엄청 먼 것 같이 느껴져도 한국에서도 솔직히 서울 살 때 강남에서 강북 갈 때 1시간 걸리거든요. 그 서울에서 서울 갈 때도 1시간 걸려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못 다닐 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경험해 보는 것도 약간 좀 외국에서 유학생 느낌 약간 이렇게 막 하는 느낌으로 막 창가에 지나가는 거 막 또 보면서 막 그때가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경험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들 1년 다니는 거 아니고 한 달 그렇게 통학하는 거니까 뭐 경험 삼아서 해보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사교성 있는 완전 극2 학생들은 그 정류장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랑 친구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영어 연습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그 정도 혹시 극2 있나요 여기에? 완전 있나요? 빅2 친구 있어요? 아직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은 1시간이 통학 시간이 똑같은 1시간이어도 굉장히 그거를 감성적으로 잘 활용하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지루하게 느끼는 친구도 있고 또 그 시간에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시간을 하기 나름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학교 올 때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필기구 챙겨오시면 되고 요즘 다 요즘에 탭이랑 뭐 아이패드 두고 다니니까 그거 이제 가져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점심은 홈스테이 집에서 지금 포함이 아니에요. 각자 사 먹거나 저희 학교 근처에 다 쇼핑센터 있고 식당 다 있으니까 사 먹거나 아니면 홈스테이 가족한테 미리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혹시 점심 도시락을 제가 직접 만들어 싸도 됩니까? 쿠킹이 가능합니까? 물어보시고 주방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이제 재료 식재료를 따로 사다가 도시락 싸오셔도 돼요. 그럼 그건 자유인데 홈스테이 집에서 점심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알아서 직접 싸거나 사 먹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학교는 2시에 끝나니까 이제 끝나고 조금 늦게까지 놀다가 한 4, 5시쯤에 귀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셔도 되고 그건 자율이에요. 단 한 7시 정도 되면 많이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이랑 다르게 어두워지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밖에 안 다녀요. 즉 호주는 다 칼퇴 문화이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
직장에 있는 분들은 밤 6시 넘어서 밖에 안 돌아다니고 다 집에 있어요. 그렇다는 건 그 시간에 내가 밖에 돌아다니면 조금 잃을 거 없고 가정 없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과 마주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호주뿐만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사람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문화여서 막 12시까지 밟고 이렇게 한 거지, 솔직히 워라밸이 좋은 나라일수록 저녁이 되면 식당도 문을 다 닫고 마트도 문을 5시면 다 닫고 다 집에 가서 자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절대 어두울 때 다니시면 안 돼요. 그 인종차별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 그냥 위험한 거예요. 그 시간에 다니는 거. 저도 퇴근하고 밤에 안 다녀요. 그냥 그게 생활이에요. 왜냐면 내 삶이 집에서 가족들과 안전하게 지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2시에 수업은 끝나지만 너무 늦게까지 밖에 있으면 안 되고, 한 늦어도 5시쯤에는 집에 가는 걸로 생각하셔서 저녁은 홈스테이 집에서 먹는 걸로 그렇게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 집에서 자기들이 먹는 음식 똑같이 여러분께 제공할 거고요. 뭐 홈스테이 집에 따라서 완전 호주분 가정일 수도 있고 조금 이민 오신 가정일 수도 있고 여기 조금 국제 결혼하신 가족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집은 맨날 스파게티만 먹을 수도 있고요. 어떤 집은 맨날 볶음밥만 먹을 수도 있고요. 집마다 다 다른데 이거 관련해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매칭이 됐는데 저희 엄마가 중국 출신이시네요. 저 바꿔주세요. 원어민 집은 바꿔주세요. 안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으로 차별금지법에 문제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홈스테이를 매칭할 때 기본적으로 다 스크리닝 하는 기준은 범죄 경력이 없는지, 집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방이 컨디션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면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보는데, 그 안에 인종이나 출신 국가는 저희가 그걸 뺄 수가 없어요. 호주는 그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물론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알아요. 이왕 가는 거 백인 가족이랑 살고 싶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게 100% 개런티는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매칭된 집이 뭐 아시아 분이랑 섞여 있거나 좀 뭐 라틴에서 오신 이민 가정이랑 한다 하더라도 한 달이니까, 거기서 평생 이방 가서 사는 거 아니니까 한 달이니까 나랑 인연이 돼서 이렇게 또 나랑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잘 지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이 좀 안 맞아도 그럼 내가 뭐 한식당 가서 아니면 한인식품점 가서 좀 반찬 같은 거 사다가 따로 놓고 먹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생활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출석률이에요. 저희가 학교 교칙상 80% 이상의 학생들한테만 수료증이 발행이 됩니다. 근데 수료증을 만약에 저희 학교에서 못 받잖아요. 그럼 여기 원광대에서도 학점 인정을 못 해줘요. 저희 학교 수료증을 받아서 한국에 와야 여기서도 학점 인정이 되고 장학금 환수가 안 되니까, 너무 가서 친구들 많이 사귀고 너무 호주가 좋고 막 홈스테이가 너무 절친돼가지고 맨날 놀고 싶어도 1순위 목표는 우리 공부하러 온 거니까 학교 출석은 꼭 잊지 말고 80% 이상은 유지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출석률에는 아예 안 나오는 것도 포함이지만 지각하거나 말없이 조퇴하는 것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네, 시간 꼭 잘 맞춰서 등하교를 잘 해주시고요. 뭐 요건 좀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 저희 학교 교칙을 위반하거나 뭐 학생들끼리 뭐 폭행 문제 혹은 뭐 추행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사고들 뭐 많이 들리는 것들 있잖아요. 호주에서도 만약에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거나 문제가 되면 네, 경고, 퇴교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가서 상식선에서 잘 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홈스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인실 혹은 3인실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에 다 보내주신 걸 제가 다 해서 이제 취합해가지고 보내놨어요. 근데 혹시나 저는 꼭 이 친구랑 같이 룸메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케이스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같은 집으로 배정이 되게끔 해드릴 거예요. 물론 100% 개런티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혹시 저는 꼭 이 친구랑 룸메이트 하고 싶습니다 라는 친구가 있으면 저한테 이제 뭐 밴드 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같은 집으로 갈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아마 이번에 남학생분들이 3명 지원이 돼서 발표할 집을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같은 집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챙기면서 우버 비용 같은 거 N분해를 하면서 잘 좀 지내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오늘이나 내일까지 저한테 페어링 하고 싶은 친구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월요일날 전달해서 가능하면 같은 집으로 배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식사 아까 얘기했지만 아침 저녁은 제공이 되고 점심은 제공이 안 되는 거니까 점심은 알아서 드시는 걸로 해서 여윳돈 충분히 챙겨 오시고요. 아침은 설마 거기서 국에 밥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죠? 네, 아침은 보통 토스트, 네, 토스트 아니면 시리얼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첫째 주는 진짜 적응 안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꼬르륵 소리도 안 나고 좀 괜찮으니까 참고하셔서 만약에 나는 아침에 꼭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걸어서 한 2분 거리에 아시아마트 하나 있고요.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할인마트 있어요. 거기서 햇반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아침에 따로 해 드시면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다른 부분들 1시간 정도 통학거리니까 네, 뭐 누구는 30분 거리인데 왜 저희 집은 1시간이에요? 바꿔주세요? 안 돼요. 기본 저희가 기준은 1시간이 거의 평균이기 때문에 1시간 가까운 데 되면 좀 럭키한 거고, 좀 멀면 먼 대신 뭐 집이 좀 넓다거나 이런 식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나하고 매칭된 홈스테이는 나의 좀 운명이라 생각하시고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주시기를 바라요. 어차피 똑같은 한 달씩 지내는 건데 재밌게 긍정적으로 지내는 것과 계속 불평불만 찾으면서 지내는 것과 자기만 손해거든요. 그렇게 마인드셋 잘 하셔가지고 지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버 타고 다니시면 한 평균 교통비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조인해서 하시거나 혹은 이제 대중교통 다니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좀 일찍 귀가하시거나 선택해서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홈스테이, 제가 이제 여러 번 홈스테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또 학교 생활 내에도 중요하실 것 같고,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방부터 이렇게 왔다가 통학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통학 방법은 호주 같은 경우에 구글 맵에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요. 혹시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 다 구글 맵 사용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애플 쓰시는 분들도 구글 다운로드 가능하거든요. 호주 사람들 99% 다 구글 맵으로 네, 대중교통 다 확인하고 환승 정보, 몇 시에 버스 오는지 다 나와요. 네이버 지도만큼 잘 되어 있으니까 구글 맵 꼭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홈스테이 생활할 때 주의사항,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이제 막 델리케이트한 의류나 이런 것들은 가져오시면 안 돼요. 그냥 막 빨고 막 널고 그냥 막 그 햇빛 많이 받아도 삭지 않는 걸로 해서 네, 옷 가져오시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막 생활하거나 막 밖에 널어놓거나 하다 보면 막 잊어버리고 날아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눈물 흘리지 않을 정도, 그 정도 옷들로 챙겨오시고, 액세서리 너무 비싼 거 가져오지 마세요. 왜냐면 또 생활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 수영하고 뭐 놀다 보면 그런 것도 가져오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패션쇼라고 하는 나이니까.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한 집들이 여러분들 성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리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하는 거 이제 허용해 주실 건데, 가끔 어떤 집들은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조리하다가 불나면 화재보험 커버가 안 돼가지고 아예 외부인한테 요리를 못하게 하는 집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서 그러면 요거 화기 말고 전자레인지는 써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조율하시면 돼요. 왜냐면 불났을 때 내가 그 집 다 물어줄 거 아닌 이상 그런 거를 또 막 우겨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상식선에서 잘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생활 패턴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늦게까지 안 자고 좀 이런 밤늦게까지만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이런 게 좀 익숙하잖아요. 근데 호주는 대부분 8시, 9시면 다 자요. 8시, 9시면 불 다 끄고요. 솔직히 막 밤늦게까지 불 환하게 켜놓고 뭘 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집들 조명도 되게 어두침침해요. 그래서 막 우리는 다 이렇게 백열등 쓰고 뭐 이렇게 막 다 형광등 쓰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아직도 형광등 없는 집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거기는 불편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새벽 한 6시쯤 일어나서 하루 일찍 시작하고 4, 5시에 퇴근해가지고 저녁 먹고 좀 가족들과 시간 보내다가 8시, 9시에 불 끄고 자는 게 일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 패턴에 맞춰서 생활하시면 돼요. 그런 것도 다 문화 경험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지고 뭐 우리 집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공부를 못하겠어요. 뭘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호주까지 가가지고 밤새 공부하겠다고. 절대 그런 거 컴플레인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생활 패턴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한국은 다 콘크리트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소음 문제 그렇게 막 방문 닫아놓고 막 컴퓨터 틀거나 해도 옆에서 많이 들리거나 이러지 않는데, 호주는 좀 얇은 벽으로 만든 아직도 건물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이제 홈스테이 하시면 다 주택에서 생활을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는 건 소음이 되게 잘 들려요. 옆방 소리가 막 잘 들리고, 내가 밤늦게 막 10시, 11시에 전화통화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잠을 못 자갖고 다음날 일상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좀 조심해 주시고. 왜냐면 우리는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또 한국이랑 시차가 1시간 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학교 끝나고 거기 가면 한국이 호주보다 1시간 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10시면 여기 9시예요. 그럼 이제 여기 한국에서도 학생들, 뭐 친구들, 부모님들 퇴근하시고 시간 될 때 막 내가 통화하는 그 시간대 거긴 자는 시간이랑 겹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나는 막 즐겁다고 막 하하하하 웃고 막 시끄럽게 통화를 하는데 그게 그분들 방해가 돼가지고 수면에 방해가 돼가지고 다음날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거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활 패턴, 호주 생활 패턴 좀 맞춰가지고 지내주시고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다, 내가 다른 친구네 홈스테이 놀러 간다, 미리 그 허락 받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리 얘기 안 하고 막 데리고 오면 그분들 굉장히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고 예의 없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리 그런 거 혹시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나는 날, 제가 토요일 날 귀국을 하는데 금요일 날 내 방 청소 싹 해놓고 처음 들어왔을 때 컨디션처럼 싹 깨끗하게 해놓고 시트 다 접어놓고 열쇠 반납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통 거의 홈스테이 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많이 정도 들고 친해져가지고 보통 마지막 날은 학교 저희 5시, 새벽 5시, 5시 반까지 이제 거의 다 태워다 주시거든요. 근데 뭐 간혹 그게 좀 불가능한 집이 있을 경우에는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데려다 주시면 너무 땡큐하고 고마운 거고, 만약에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서운해하지 말고 우버 타고 그 시간에 저희 뭐 만나는 데로 오셔가지고 이동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호스트 가족들한테 그거 막 태워다 달라고 막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조금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는 우리 한국 학생분들이 너무 그런 정에 의해서 해주는 걸 너무 당연시하는 문화다 보니까 안 해주면 막 욕해요. 근데 그건 욕할 일이 아니고 해주면 정말 감사한 거고 안 해주면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 조금 이렇게 기준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생활할 때 조금, 이건 특히 한국 학생분들이 초반에 많이 좀 문제가, 제가 사진을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한 건데, 우리는 화장실을 습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물을 막 던져놓고 그냥 나와도 환풍기에서 물이 마르잖아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냥 막 다 나오는데, 호주는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건식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한국처럼 샤워하고 그냥 나와버리면 그게 다 썩어요.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다 세라믹으로 이렇게 독일 제품으로 다 이게 변기든 세면대가 되어 있는데, 호주 일반 주택 가시면 나무로 이렇게 상판 짜가지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그런 데서 내가 한국처럼 막 물 다 던져놓고 습기 가득한 상태로 나와버리면 그게 다 뒤틀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수리비를 누가 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다 내셔야 돼요. 그런 불상사가 없게끔 항상 씻고 나올 때 바닥에 있는 물이랑 그 욕실 사용했을 때 물기 다 닦아놓고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커튼, 샤워 커튼도 항상 잘 이렇게 깨끗하게 잘해서 밖으로 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외국 사람들 수건 엄청 큰 거 쓰잖아요. 우리나라 수건 되게 작지만 외국은 되게 큰 거 쓰는 게 자기 몸을 닦는 용도도 있지만 내가 씻고 난 다음에 거기 물기를 다 닦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큰 수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 요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호주, 특히 이제 애들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호주 애들은 워낙 바닥을 항상 건조하게 사용하는 게 일상이라 보니까 바닥이 미끄러울 거라는 상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뭐 씻고 나면 당연히 바닥에 물기가 흥건하게 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들어갈 때 조심하잖아요. 근데 호주는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물기는 상태 나왔다가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 그거 모르고 미끄러 넘어지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항상 바닥에 깨끗하게 물기 없게 잘 닦아주시고 생활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홈스테이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오시면 첫날 OT하고 레벨 테스트 하는 거 말씀드렸고, 매주 월요일날 주간 테스트가 있어요. 주간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레벨이 유지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다 케바케입니다. 근데 뭐 사실 한 달 공부하는 것에 레벨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긴 한데 뭐 걔중에 조금 처음 레벨 테스트 받았을 때 컨디션 때문에 조금 낮게 나왔지만 실제 실력은 더 높은 친구들은 그 다음 주 레벨 테스트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요거 이제 저희가 주간 테스트로 다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출석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시면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 SNS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 홈스테이 가족들과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반 친구들과 많이 사진도 찍으셨다가 그런 이벤트 리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캠퍼스에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여러분도 공부한 센트럴 캠퍼스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때 또 마주치면 서로도 반갑게 인사도 하겠지만 뭐 못했던 이야기가 있으면 저한테 또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지내면 되겠고요. 준비물 좀 설명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여권. 네 이거 없으면 출국 못하죠. 그리고 비자 아직 못 받은 친구들 좀 있거든요. 이번 주말에 본가 가서 신청하신다는 친구도 있었었는데 늦어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꼭 비자 신청 다 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비자 신청 완료하면 이메일이 와요. 호주 이민성에서 첨부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냥 이메일 왔어요 이게 아니고 그 이메일 안에 첨부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셔야 비자가 승인됐는지 거절됐는지 문제가 있다고 팬이됐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첨부 파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티켓 항공권 다 받으시면 프린트 하셔가지고 인천공항 갈 때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 액티비티에 참여 안 하고 그냥 나 점심 먹고 교통비만 쓰겠다 하면 아마 한 달에 한 4-50만 원 가지고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죠? 또 가면 친구들 생기면 또 서핑도 같이 가고 싶고 파티도 한번 가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여유 있게 한 60-70만 원 정도는 환전해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뭐 요즘에 그 신용카드 중에 토스뱅크나 트래블 월렛이나 요즘 하나은행에서 하는 그런 체크카드도 호주에서 ATM에서 그 호주 달러 바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현금 지불카드 있으면 다 사용 가능하니까 거기 잔액 좀 충분히 넣어놓고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 속돈깎이나 이런 것들은 해외여행 갈 때 기본 준비물이니까 잘 챙겨오시면 되고 사실 뭐 좀 몇 가지 놓고 와도 괜찮아요. 호주에도 다이소 있고요. 1,000원 마켓 같은 거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빡하게 놓고 온 거 있으면 거기서 이제 사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같아요. 약간 그 여학생들 특히 고데기나 드라이 같은 거 꼭 필수인 친구들이 있는데 호주 전압이 한국 전압보다 좀 세요. 우리는 220V인데 거기는 240V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지고 온 전자제품을 호주에서 쓰면 망가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거기 전압이 세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거는 다 글로벌 브랜드여가지고 240V까지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이나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한국에만 판매되는 이런 것들은 220V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데기, 뭐 드라이기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가져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기는 보통 홈스테이 집에서 빌려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없어도 호주 그 좀 저렴한 K마트 같은 데 가면 10,000원, 20,000원이면 저렴한 거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해서 가져가시고 뭐 내 거만 망가지면 새로 사면 그만인데 내가 한국에서 갖고 온 걸 썼다가 그 집 퓨즈가 날아가거나 전선, 배선에 문제가 생기면 다 또 우리 학생분들이 그 수리비 다 내야 돼요. 그래서 네 전기를 열로 바꾸는 것들은 챙겨가시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 주의사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경 쓰는 친구들 여유분 안경 꼭 갖고 오세요. 호주가 안경 하나 새로 사려면 최소 3주 걸려요. 그러면 안경이 깨져서 가가지고 검만 받고 안경 주문하고 오면 귀국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한국은 하루면 다 나오잖아요. 다비치 이런 데 가면 하루 만에 나오잖아요. 여유 안경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리고 선글라스 갖고 오면 좋습니다. 호주 너무 햇빛이 세가지고 네 조금 눈이 많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까 선글라스 챙겨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선크림도 아마 많이 쓸 거예요. 거의 매일매일 선크림 매일매일 발라야 되니까 피부가 좀 예민하면 한국에서 사오시고요. 뭐 저는 아무거나 발라도 괜찮습니다 하면 호주 마트에 가면 싼 거 대용량 많이 파니까 그런 거 사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약 복용하는 친구 있나요? 매일매일 먹는 약이 따로 있는 친구? 없으면 그냥 비상약만 갖고 오면 되는데 혹시나 매일 먹는 조제약이 있는 친구들은 영문 처방전 꼭 미리 받아가지고 공항에서 혹시 걸리면 보여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요 해외 멀티 어댑터는 한국에서 최소 2개씩 사오세요. 요거 호주 가면 안 팔아요. 호주에서는 호주 코드를 해외 걸로 바꾸는 건 파는데 해외 코드로 호주로 바꾸는 어댑터는 안 팔아요. 그래서 너무 사기가 되게 힘드니까 쿠팡에서 검색하니까 어제 검색하니까 3,400원인가? 3,800원이에요. 2개 사오세요. 하나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요거 안 갖고 와가지고 호주 충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챙겨 오시고요. 하나는 캐리어에 하나는 배낭에 딱 해가지고 학교 도착하면 바로 이제 역시 충전 필요한 친구들은 바로 쓸 수 있게끔 네, 꼭 챙겨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월달 호주 우리 학생들 사진 제가 좀 갖고 온 거거든요. 보면 1월, 2월에 다 이렇게 반팔 입고 이렇게 뭐 민소매 입고 되게 가볍게 이렇게 시원하게 다니니까 두꺼운 옷이나 패딩 이런 거 안 갖고 와도 돼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음식도 절대 한국에서 가져오시면 안 돼요. 호주가 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김치, 뭐 한약, 무슨 뭐 홍삼 이런 거 갖고 왔다가 걸리면 다 버리거나 인터뷰실에 가가지고 시간이 엄청 지체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류는 갖고 오지 마시고요. 저희 학교에서 아까 얘기했던 10분 거리에 있는 한인마트에 가면 여기 뭐 김치, 갓김치 다 팔고 심지어 뭐 명이나물, 뭐 진미채 다 팔아요. 그냥 거기서 사 먹으면 돼요. 한국이랑 가격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 한국 음식이 필요하면 호주에 있는 한인 마트 가서 사 먹으면 되고 한국에서 싸우지 마세요. 네. 하고 달러 환전할 때는 호주 달러로 환전해서 바로 갖고 오면 됩니다. 미국 달러 갖고 오면 돈이 이중으로 환전비가 나가니까 호주 달러로 바꿔 갖고 오시면 되고요. 이거 뉴스에도 아니 뉴스가 아니고 한국 그 예능에 나왔던 건데 김치 싸왔다가 김치 이거 폭발해가지고 6개월 입국금지 당한 한국분이 있었거든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요거 기본적으로 해외여행 다 가봤었으면 알겠지만 네, 기내에 붙이는 거는 네, 요거 100ml 이하만 액체로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웬만한 건 다 캐리어에 넣어서 붙이시고요. 네, 제조한 약은 의사처방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출국하는 날 네, 아마 비행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에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네, 입국 출국 심사하는 거 시간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3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게끔 여유있게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호주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거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요거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다 샘플이 있어요. 괜찮겠다. 이 화면 캡처해가지고 핸드폰에 넣어놨다가 공항 그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분들이 나눠주면 이렇게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줄 건데 어차피 질문 내용 순서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본인 이름, 여권 번호, 그리고 여기 호주 현지 주소는 나중에 저희가 한 출국 일주일 전쯤에 호주 프로필 다 보내줄 거예요. 거기 적혀있는 홈스테이 가져온 주소 적으시면 되고, 체류 기간에는 30일 여유있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도착한 후에는 이렇게 공항에서 입국 심사하고 짐 찾고 세관 검사하고 나오는 건데요. 요즘에 브리즈번 공항은 다 이렇게 키오스크로 요즘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면 키오스크가 있으니까 거기다 여권 집어넣고 얼굴 확인하고 그러고 좀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 전자여권이니까 이걸 하시면 되겠고, 나오셔가지고 보다 보면 거기 기내 뭐랄까 입국 면세점이 있어요. 또 면세점에 한눈 팔려가지고 또 한참 거기 시간 보내면 버스 놓칠 수도 있으니까 면세점 구경하지 마시고 바로 나오셔가지고 네, 저희 픽업 시간 맞출 수 있게 기사님 만나서 거기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저희 학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기 전에 지금 아직 출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좀 준비하기 좋은 것들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카드, 토스뱅크나 뭐 트래블월렛이나 하나은행 직불카드 그거 미리미리 주문하셔가지고 하나 챙겨 오시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도착해서 사는 방법도 있어요. 브리즈번 공항에 옵토스라고 해가지고 호주에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 SKT 같은 그런 브랜드 지점이 공항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제 한 달짜리 선불제 심카드 사가지고 바로 쓸 수가 있긴 한데, 만약에 호주에 도착해서 이걸 막 개통하고 이런 거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면 요즘 한국에서도 이거 미리 살 수 있거든요. 네이버나 쿠팡에 가가지고 호주 뭐 선불제, 유심 이런 검색하시면 쫙 나와요. 거기서 요금제 비교해가지고 미리 주문해서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심카드 가지고 오시고, 아니면 저는 그냥 한국 번호가 필요하니까 한 달 동안 로밍해서 쓸 겁니다 라고 하시면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비용적으로 요게 훨씬 저렴할 거예요. 요거 지금 호주에서
한 3만 원 정도 요금하시면 한국으로 전화도 한 500분 할 수 있고요. 호주 내 전화 문자 무제한이고 뭐 인터넷 단 5기가에서 10기가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비교해서 하시면 되겠고, 멀티 아답터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네, 꼭 미리 한국에서 사오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골드코스트 물가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는 한국이랑 좀 비슷하고요. 그 사먹는 거, 점심 때, 만약에 점심 때 그 한식당이나 이런 데서 밥을 사먹는다 하시면 2만 원 정도예요, 한 끼. 한 끼 한 2만 원도 하고, 뭐 길 건너편에는 쇼핑센터에 가서 뭐 KFC나 맥도날드에서 밥을 먹겠다, 햄버거 같은 거 사 먹겠다 하시면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세트 메뉴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호주 왜 이렇게 비싸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국도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한 끼에 한 15,000원, 2만 원 정도면 점심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한 달치 점심값 플러스 교통비 플러스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되겠고, 교통비는 버스 타시면 한 번 가는데 3,000원, 4,000원 정도. 왕복 하루 교통비 대중교통 기준 한 10,000원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왕복 교통비 10,000원. 근데 만약 우버 탄다, 조금 늦게 가거나 친구랑 같이 편하게 집에 가고 싶어서 우버 타겠다 하시면 한 편도에 한 3만원, 4만원 정도. 네. 좀 비싸죠.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비싸집니다. 네. 그리고 참고하셔가지고 네, 여유있게 가지고 오시고, 옷도 뭐 짐을 막 2개까지 싸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끔 여학생들 한 달 지내는데 무슨 이민 오듯이 막 엄청 크게 갖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네. 호주에서도 뭐 이렇게 막 옷값이 엄청 비싸고 이런 건 아니니까 필요하면 그거 사서 입으면 되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 흡연하는 친구 있나요? 이번 홈스테이에서는 제가 흡연자 체크를 못 본 것 같긴 한데, 네. 만약에 담배 피는 친구도 있으면 한국에서 담배 한 값 이상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리고 호주에서 담배값 거의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담배 피는 학생들이 있으면 호주에서 한 달은 금연하는 걸로 네, 말씀드리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호주 도착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뭐 크게 지금은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호주에 오면 첫날 저희가 다 데리고 가서 교통카드 만들 거고, 교통카드 가지고 이제 그거 찍고 환승하고 다 할 수 있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우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우버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우티라고 떠요. 네, 한국은 우버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됐나봐요. 그래서 우티라고 뜨는데 그게 호주 가면 우버로 바뀌어요. 우티라고 다운받는 거 맞아요. 우티 다운받고 이게 번호 인증을 처음에 받아야 돼요. 근데 호주에서는 번호 인증이 잘 안 되거든요. 한국 유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리 우티 어플로 그 신용카드 등록을 미리 여기 다 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다 미리 다 하고 번호 인증 다 해놓고, 그리고 호주 가면 신기하게도 자동으로 우티로 이게 바뀌어요. 우버로 바뀌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미 받은 번호 인증 그 신용카드는 계속 결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한국에서 꼭 본인 인증 다 해놓고 오시기를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네, 도로 같은 경우에 한국이랑 호주랑 반대이기 때문에 양쪽 살피는 거 한국이랑 반대로 살펴야 되고요. 제가 첫날 이렇게 학교 투어할 때도 보여드리겠지만 호주는 횡단보도에 다 이렇게 번호, 이렇게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안 누르면 신호가 안 바뀌어요. 약간 영국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호주 도착하면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타거나 뭐 스쿠터 같은 거 탈 때 이런 헬멧 안 썼을 때 벌금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센데, 한 달 계시는 거니까 가능하면 자전거나 스쿠터나 이런 킥보드 같은 거는 그냥 타지 않는 걸로. 왜냐면 사고가 나거나 다쳤을 때 너무 힘들어져요. 한국처럼 이렇게 막 바로바로 병원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런 위험한 것들은 아예 안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끔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혹시 가가지고 뭐 아프거나 응급실 가거나 어디 뭐 갑자기 뭐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이래서 어디다 신고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호주는 다 통합번호예요. 000에서 000라고 뭐 앰뷸런스, 경찰, 뭐 소방서 다 000 전화 딱 걸면 거기서 어디로 연결해 드릴까요? 딱 물어봐요. 그때 뭐 for policeman이라든지 뭐 fire라든지 뭐 앰뷸런스 얘기하면 거기 연결을 해주니까 요 000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람이 또 당황하면 영어가 안 나와요. 그럴 때 이제 무료로 통역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게 131450이에요. 요게 호주에서 무료 통역 서비스 제공하는 거니까 이제 핸드폰에 저장하세요. 131450 저장하고, 이제 급하면 호주에서 이 번호로 전화하면 거기서 이제 인터프리터가 받거든요. 그때 코리안 하면 한국인 분으로 바꿔줘요. 그때 내가 한국말로 설명하면 거기서 더 통역을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제가 뭐 웬만한 것들은 뭐 현지에서 급한 건 그냥 도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해줄 수 없는 통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메디컬 관련한 거, 의학적인 통역은 제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메디컬 통역은 제가 함부로 해줄 수가 없어서 병원에 제가 어딘지 같이 가고 이렇게 수속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의사한테 설명하는 건 제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할 때 이제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비자와 관련된 것도 제가 통역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인터프리터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저장 꼭 해놓으세요. 그리고 호주에서 뭐 다쳐서 병원에 가거나 했을 때 일단 자기 돈으로 다 비용을 내는 거고요. 영수증 다 받아놓고 보험 처리를 한국 보험사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또 실장님께서 보험 이야기 해주실 거니까 뭐 잘 기억해 놓으시고, 저희 학교 전화번호도 하나 저장해 주세요. 혹시 아까 얘기했던 그 입국심사 카드에 번호 적거나 뭐 혹시나 인터뷰실로 끌려가가지고 뭐 호주에 어디 연락처가 뭐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희 학교 연락처 알려주면 저희 학교로 연결해서 저희가 이제 이 학생 저희 학교 등록한 누구고 저희가 이제 보증하겠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으니까 학교 번호도 저장을 꼭 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행자 보험 쪽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행자 보험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밴드에서 좀 많이 공지사항에서 많이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한국협력사무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우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사실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까 했었는데 마침 또 출장 일정이 딱 와주셔서 급하게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만나 뵌 시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행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민등록번호를 조사한 이유가 이 여행자 보험 가입 때문에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학생들이 아직 최종 인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가입은 안 했는데, 아마 오늘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비행기표 끊어놓고 다음 주면 이제 학비까지 납부가 될 거고요. 사실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취소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원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가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행자 보험은 말 그대로 호주에서 체류하는 동안 학생들이 아프거나 다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게 그 의료 실비 보상이에요. 가장 큰 목적이. 그래서 저기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를 해놨는데, 해외 의료비 상해, 해외 의료비 질병 딱 두 가지 건이 있는데 그게 건당 3천만 원까지 보상이 돼요. 3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학생들이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이게 의료보험이 안 돼요. 한국처럼.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게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들 케이스를 보면 넘어져서 이빨 깨진 친구도 있었고, 맹장 수술한 친구도 있었고, 그렇게 안 아프다가 또 외국 가면 꼭 아파요. 그렇게 물론 이제 가다 이렇게 안경 깨지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팔이 부러지거나 금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병원 치료를 받으실 건데, 그때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이 여행자 보험이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비는 학생들이 선지불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병원 치료 받으시면 병원비 지불하시고 영수증, 진단서 잘 챙겨 오시면 되고요. 간혹 현지에서 보상 처리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용돈을 30만원, 아니 100만원 준비해 갔는데 50만원 지불해버리면 또 용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는 급하게 또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청구가 가능해요. 대신 이거는 저희가 보험 가입은 대신 해드릴 수가 있는데 보상은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해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다 보험 청구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놨거든요. 해외에서도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어플로 서류만 다 첨부하면 웬만하면 2, 3일 안에 다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국까지 가져오시지 않고 현지에서 처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왜냐면 서류가 부족하면 현지에서는 보완이 되지만 한국 들어와 버리면 또 그 서류 받으러 외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몇만 원이면 그냥 혹시라도 안 되더라도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만 사실 몇십만 원 되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현지에서 보상 처리 미리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 보험은 말 그대로 의료 실비 보상이라고, 실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여행자 보험이다 보기 때문에 해외에서 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배상 책임이라 그래서 아까 홈스테이에서 내가 과실로 인해서 홈스테이에 뭔가를 물어줘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배상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배상 책임은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내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그걸 다 증명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가 조금 어렵다. 다만 그것도 가능은 하다. 그래서 큰 돈을 물어야 할 생각이 생기면 그것도 보상, 당연히 보험에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상이 되고 안 되고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보험사에서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 또 휴대폰 손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핸드폰을 물에 빠뜨릴 수도 있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분실은 보상이 안 되지만 사건 사고로 인한 내 휴대폰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도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아이패드나 탭을 만약에 노트북을 친구가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또는 소매치기 당하려고 해서 나갈 때 고장났다 또는 분실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또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은 최대한 보험사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가입자들은 최대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쟁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큰 돈은 아니면 웬만하면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보험 청구 이력들이 다 나와요. 주민번호 딱 넣어보면. 그래서 상습적으로 청구했던 경우들은 보험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학생들은 그런 케이스들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기면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해보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물어오면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겁니다. 다만 이 모든 절차는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보상 여부는 보험사에서 판단한다는 점 이 부분만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뭐 항공기 지연에 대한 보상, 여권 분실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도 항목들이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자 보험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 실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프거나 다치면 주저 말고 병원 치료 받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영수증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상 책임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그 고데기나 뭐 이런 거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배상 책임이 될 줄 알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렇죠. 안 됐던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고로 인해서 내가 뭐 모르고 넘어져서 뭘 망가뜨린 거는 웬만한 배상 책임 승인이 되거든요. 근데 상식선에서 고의로 이뤄질 일들은 배상 책임이 그렇죠.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화장실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생리용품 같은 걸 넘어서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히면 그거 뚫고 하는 이런 비용들을 다 본인이 내셔야 돼요. 근데 그 배상 책임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상식선에서 누가 화장실 변기에 음식물 쓰레기나 머리카락 같은 걸 버리냐 이거는 고의적으로 한 거다 해가지고 배상 책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좀 상식선에서 잘 조심조심 지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보험 증서를 전부 다 개인정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처리할 일 있으면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비 납부 관련해서는 저희가 17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날 일정을 잡아놨고요. 왜 환율이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매일매일 받을 수가 없고요. 한국 돈으로 받는 거는 17일 금요일 오전에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또 적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 부모님께 말씀드려 놓고 17일 날 한국 돈으로 약 338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두셨다가 저희가 17일 날 아침에 환율을 체크해서 얼마 내세요라고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한국 계좌로 입금시켜 주시면 되고요. 또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호주로 송금하는 방법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냥 호주 학교로 송금하겠다 나는 그러면 저희가 계좌번호 다 인보이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편하시고 해외 송금할 때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편한 날짜 송금해 주시면 되고 단 금요일까지는 송금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금요일까지 송금 마치고 학비는 딱 끝낼 예정입니다. 지금 환율이 변동이 있다는 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 프로그램 계획하고 저희가 학교에 제출했을 때 환율 계산했을 때는 342만 원이었어요. 프로그램 비용이. 그때 공고사항 보면 다 나와 있을 건데요. 어제 기준으로 그저께 기준으로 해보면 338만 원이에요. 약 4만 원 정도 비용이 떨어졌고요. 다음 주에 떨어질지 오를지는 사실 예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 그래도 운이 좋은 거고 안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17일 금요일까지는 송금이 꼭 돼야 됩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환불 규정은 17일 날 학비가 납부가 되면 그 이후에 지나서 출발하기 4주 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1월 8일 개강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4주 전까지는 50%가 여러분들한테 환불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비용 때문에 50%가 나가냐면 그 현지 홈스테이 관련된 거, 행정 수소, 기타 비자 수속, 기타 뭐 수속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출국 4주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 환불되는 게 많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프로그램을 제가 참가할까 말까 아직까지 고민 중이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아니면 오늘 빨리 포기해 주시는 게 저희가 행정 처리하는 게 아무래도 좀 수월합니다. 학생들 사정도 다 이해하지만 원광대 입장도 그렇고 저희 학교 입장도 최대한 빨리 포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미리 좀 감안해 주셔서 하면 좋겠고, 이제 출국 이후에 현지에서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또 사람이 일이니까 모르니까 말씀드리면, 출국했는데 도저히 나는 호주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맞아요 하면 그때는 환불이 안 되니까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좀 말씀드리면, 혹시 비자 안 받은 친구들은 이번 주까지 네, 꼭 진행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비자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불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신용카드를 학생 계좌나 부모님 신용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해드릴 수가 없어서 비자비는 현지에 도착하면 20불씩 현금으로 다 드릴 겁니다. 마치 꽁돈 같아요. 꽁돈 아닌데 기분 좋습니다. 그거. 네, 20불씩 빳빳하게 준비해서 현지에서 드릴 거니까 받아서 네. 맛있는 거 사드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도 항공 안 한 친구들이 꽤나 있어요. 지금 항공료가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항공료가 갈수록 오르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항공사 입장이 최대한 자리 빠지면서 계속 올려서 받는 게 항공사 입장이기 때문에 항공은 최대한 빨리 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뭐 대한항공 끊으면 제일 좋아요. 편하고 항공사 좋고 좋은데 아무래도 비용이 좀 비싸니까 1순위를 뭐 대한항공 추천드리지만, 제가 이제 그 밴드에도 올려드렸다시피 동방항공 타고 갔다가 올 때는 대한항공 타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정도 일정이면. 그래서 그 두 가지, 왜냐면 아침에 1월 8일 아침에 같이 도착해야 그나마 또 픽업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호주에서 며칠이라도 좀 있다 오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아직 안 끊은 친구들 대상이에요. 끊은 사람들은 이제 끊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뭐 혹시 지금 보니까 시드니 경유에서 나오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며칠 더 있다 오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거는 충분히 뭐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시드니 또 언제 가겠어요. 브리스번 간 김에 들렸다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그 정도 일정이지만 어떻게 끊든 간에 좀 빨리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도 손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강조 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홈스테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룸메이트를 꼭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께 톡을 드려서 한 번 더 신청을 해주시고, 그게 없다면 가급적이면 3, 4학년 학생과 1, 2학년 학생을 묶을 거예요. 왜냐면 또 1학년 학생들끼리 있는 것보다는 언니들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안전상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4주 공부하는,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1월 8일부터 그 4주 기간 중에는 외박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원광대학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외박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저희한테 공지를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시드니 여행을 하거나 다른 도시 여행하다 한국 오고 싶으시면 저희 프로그램, 공식 프로그램 일정이 끝난 후에 좀 늦게 놀다가 들어오는 거는 뭐 저희가 그거는 자유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4주 동안은 저희가 외박 불가능해요. 친구네 집에 자는 거 안 되고 시드니 1박 2일 갔다 오는 거 안 됩니다. 네, 그거 꼭 참고하셔서, 왜 다른 학교 다른 친구들은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이거 의미 없어요. 그리고 가면 방학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자기 비용으로 자비로 다 와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스럽게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학비를 좀 지원받아서 이번 장학금 받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학교의 규정을 1순위로 따라주셔야 돼요. 외박 안 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네.
그 학교에 8시 반 전에 도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1시간 정도 버스로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홈스테이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대체 그것도 집마다 다 다를 건데요. 보통은 걸어서 정류장까지 갈 수 있는 집으로 배정이 되고요. 만약에 집에서 정류장이나 기차역까지 좀 거리가 있으면 거기까지 태워주시는 집으로 매칭이 될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아침에 또 버스가 가는 게 네.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저희 감안해서 매칭됩니다. 네. 그래서 홈스테이 매칭할 때 그 집에서 저희 학교까지 8시 반까지 올 수 있는 거리 미리 다 조회해가지고 1시간 내외인 곳만 매칭이 돼요. 미리 그것도 다 보내줄 거예요. 궁금해요? 그 외박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따로 무슨 체크를 하나요? 제가 집에 있는지? 네, 홈스테이 가족분들이 다 저희한테 리포트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 1순위예요. 안전이 1순위. 그런 거 싫으시면 그냥 장학금 안 받고 개인적으로 돈 다 내고 오면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네, 이때는 안 됩니다. 네. 제가 8일 월요일 오후에 네. 개인적으로 도착을 5시 도착이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첫날에 레벨 테스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화요일 날 따로 볼 거예요. 화요일. 네, 만약에 월요일 날 좀 늦게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서 그날 OT를 못 뜨는 친구들은 바로 홈스테이로 가면 되고요. 화요일 날 8시 반에 와서 리셉션에 들르면 저희가 따로 진행할 거예요. 또 궁금하신가? 빨갱이 개인적으로 빨래는 여러분 성인이기 때문에 홈스테이 가족분들이 알려줄 거예요. 우리 집은 뭐 일주일에 어느 요일에 빨래하는 날이니까 여기 모아놓으세요 라고 하든지, 어떤 집은 그냥 날씨 좋은 날 그때 빨래하는 날이니까 그때 이제 자유롭게 하세요 라고 하든지 다 다를 건데 그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불이랑 베개랑 뭐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이제 제공을 해주시는데, 써서 없어지는 거 있죠. 뭐 샴푸, 린스, 치약, 세탁, 세제 이런 것들은 원래는 기본 제공이 아니에요. 써서 없어지는 것들은 내가 사서 써야 되는데, 뭐 어떤 집들은 거기 있는 거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들은 본인이 쓸 거 본인이 사서 쓰세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결정해 주는 거 맞춰서 사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2인 1실, 3인 1실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럼 한 사람당 침대가 하나인지 아니면 보통 다른지? 싱글 침대 기준으로 줄 거예요. 아니면 2층 침대. 음. 네. 더블 침대 둘이 자기 하는 집들은 없었었고, 네, 다 싱글 침대 2개 혹은 2층 침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간이 침대도 없고 간이 침대 주는 집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본 싱글 매트리스 기준으로 네, 제공이 될 겁니다. 또 궁금하신가? 그리고 혹시 음. 그 스튜던트 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고카드가 할인이 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네. 투어리스트라서 안 돼요. 안 되는. 네, 고카드 여러분들 환불 안 되게 성인 요금 그대로 다 고카드 되는데, 일반 고카드 없이 현금은 지금 호주에서 현금은 안 받고요. 신용카드로 찍을 수가 있긴 한데 신용카드는 할인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근데 고카드를 하면 15%인가 할인이 기본적으로 되는 금액으로 체크가 돼서 첫날 제가 고카드 다 구매하시라고 안내 드릴 거고요. 고카드 살 때 10달러 보증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충전해서 쓰는 거고, 그 10달러는 한국 오기 전에 고카드 다시 반납하고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어디서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아까 수업 끝나고 네. 스피킹 한국인 대상 스피킹 네. 수업까지 하면 1시 50분이거든요. 그럼 그거 끝나면 1시 45분쯤. 네, 1시 45분, 2시 정도 사이에 끝날 거예요. 그 홈스테이 집에 도착해야 되는 그 시간이 몇 시죠? 그거 지금 통금 시간은 거의 저희가 7시로 보통 안내가 되고, 늦어도 9시로 안내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녁 시간이 홈스테이 가족들 보통 대여섯 시에 저녁 먹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들 먹는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여러분 늦게 오면 그날 저녁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그걸 데워주고 다시 끓여주고 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좀 외국 사람들은 알죠? 네, 이렇게 막 한국처럼 막 정이 넘쳐서 막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을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걸 먹고 싶으면 저녁 시간 맞춰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 학비 납부 계좌는 다음에 알려주세요. 저희가 다음 주에 환율 체크해서 바로 공지를 할 거고요. 한화로 하는 게 일단 여러분들 좀 편하실 거고요. 다만 이제 해외 송금도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방법을 2가지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송금하면 좀 이제 환전 수수료, 이렇게 송금 수수료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감안하시고, 저희가 요즘 대신 뭐 카카오톡으로 송금하고 이런 게 되게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해외 송금도.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은행 가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번거로웠는데, 해외 송금도 편하게 그냥 어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방법 같이 안내 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금요일 날 딱 날짜 정해놓은 거는 환율 때문에. 예. 왜냐면 저희도 바로 또 한국에서 받아서 바로 그날 송금이 돼야
환율 손해가 홈스테이를 없으니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홈스테이가 빨리 지금 비용이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혹시 오늘 오신 학생 중에 좀 아직 고민 중인 학생 있나요? 아니면 다 가는 친구들인가요? 다 가는 친구들? 네, 그것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적으로 네, 넘버가 정확히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 비자 신청 꼭 다 해주시고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만약에 안 하실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꼭 알려주시는 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또 질문? 오늘 만난 기회 질문? 뭐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혹시 친구분들 중에 뭐 선후배든 호주에 이미 갔다 온 친구들 있어요? 그냥 알아서 결정하셔서 결혼하신 거예요? 지금 원광대학교가 3회차이기 때문에 2번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물론 다 100% 만족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아쉬운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매진 칼리지에서 오신 선생님이시지만 저는 이매진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캐나다든 괌이든 또 필리핀이든 제가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비교적으로 이렇게 다 봐요. 만족도를 평가를 하는데 사실 정말 호주가 좋았어요. 만족도 좋고 또 특히 이번 겨울이니까 캐나다에 추운 데 있는 것보다는 뭐 더운 데 있는 게 따뜻한 데 있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고요. 아무튼 잘 선택하셨다고 보고 가서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좀 자신 있게 좀 가서 행동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예의 없이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했으면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한 달 넘게 남았는데 뭐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옷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아답터도 사야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영어 공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연습하고 가는 게 현지에서 더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가 한두 달 한다고 해서 늘겠냐마는 그래도 문장 단위로 통째로 외워가는 문장들이 필요한 문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홈스테이 집에서 쓰는 용어들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유용한 표현들. 그거라도 입에 익혀서 가면 홈마미들하고 홈 가족들하고 훨씬 더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매개체는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준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분들 뭐 비자 받고 항공 끊고 뭐 물건 사고 이런 거 준비하는 시간만 허비해버리면 막상 준비될 거 놓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셔서 갔으면 좋겠고 오늘 OT 때 미처 하지 못했던 질문들은 밴드에서 좀 해주시고요. 일단 그리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단톡방을 또 하나 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밴드로 소통하니까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나중에 단톡방 만들어지면 좀 더 편하게도 질문하고 할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서포트는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말 않고 있으면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도 그냥 부담 없이 좀 편하게 질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혹시 있을 때는 개인으로 주기보다는 단체창에 남겨주는 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궁금한 거는 다른 친구들도 궁금한데 말을 못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창에 질문 남기면 제가 전화 이제 실장님이 답변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단체창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은 좀 이상하게 질문이 안 나왔는데 저번 기수랑 저저번 주 기수 때 많이 질문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홈스테이 하거나 호주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한테 줄 선물 같은 거 물어보는 학생들도 항상 있었었거든요. 이번 기수는 아무도 생각이 없나 봐요. 아무도 생각 안 했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조금 첫인상이니까 조그맣게라도 좀 이렇게 원활하게 좀 이게 잘 그래요. 뭐 비싼 거 사갈 필요 전혀 없는데 그냥 빈손으로 또 이렇게 딱 들어가서 하는 거라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기념품 같은 거 줬을 때랑 이 스몰 토크 시작하는 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많이 팔잖아요. 귀여운 아기자기한 것들. 사실 호주 다이소에는 그런 귀여운 것들이 또 많지가 않아요. 이게 좀 성향이 한국만큼 캐릭터 상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뭐 1,000원, 2,000원짜리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 좀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마스크팩은 열이면 열 다 좋아해요. 그래서 마스크팩은 진짜 다 좋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좋아하고 한국 K-뷰티 그 프로덕트 유명한 거기도 다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혹시 마음이 있으면 너무 많이 말고 조금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참 그래요. 이 사람이 그분들은 준비를 안 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그래도 갔을 때 손님으로서 갔을 때 딱 그렇게 주면 첫날 밥 먹으면서 막 그런 선물 얘기하고 오픈하고 해서 되게 화기애애지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고 좀 비추천하는 선물은 음식류, 과자류
왜냐면 그 외국 분들은 워낙 인종도 다양하고 식생활이 다양해서 그런지 알러지가 한국보다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국 과자를 가져갔는데 그분이 왜 땅콩 알러지거나 뭐 유제품 알러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건 다 영어가 안 적혀 있다 보니까 안에 어떤 재료인지 확인을 못해서 못 드시거나 모르고 먹었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음식류는 비추천드리고 약간 그 아이템용으로다가 생각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네. 사람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선물도 뭐 당연히 뭐 선물 받아서 인상 쓸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얼마 안 하지만 호주에서 가져온 거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국에서 좀 챙겨가면 처음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접근하기가 얘기하기가 좀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어떤 학생들은 자기 어렸을 때부터 성장 사진을 쭉 준비해가는 친구도 있어요. 왜 얘기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사실 그냥 막 얘기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내 사진 보여주면서 나 어렸을 때 사진 다 보면서 막 같이 얘기하고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홈스테이 가족들을 존중하면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여러분들 존중해서 하나라도 더 해줄 거예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딱 막 벽을 두고 대하면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딱 벽을 가지고 대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홈스테이가 사실상 가장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해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기에는 홈스테이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 프로그램 비용이 되게 비싸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호주에서 만약에 호텔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하루에 그냥 자는 것만 15만 원, 16만 원 하거든요. 근데 홈스테이가 사실 따지고 보면 밥 두 끼 주고 방 제공해주고 하는 게 하루에 한 7만 원 안팎밖에 안 해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생각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방을 이렇게 쉐어하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그냥 서로 상식선에서 조금 양보하면서 좀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지내주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한국 아파트랑 다르기 때문에 뭐 한국보다 좀 벌레도 많을 거고요. 또 호주 특히 이제 가면 여름이고 잔디가 많아요. 거기는 자연 친화적이고 또 호주 분들이 특히나 좀 자연 환경에 되게 그 관심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살충제나 해충제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이나 곤충을 죽일 정도면 사람한테도 해롭고 이런 것들 다 물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 자연에 파괴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걔네는 배우기 때문에 뭐 곤충 지나가거나 뭐 잔디밭에 이렇게 뱀 나타나거나 해도 근데 뱀 아저씨가 우리 동네 놀러 왔네 이 정도지 막 그거 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방방 뛰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유한 마음으로 지내주시면 좋겠고 뭐 카페트 집이 많다 보니까 먼지도 여기보단 조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서 막 너무 막 결벽증처럼 혹은 막 한국 집의 기준 생각하고 이 집 너무 더러워요 이렇게 컴플레인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환경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유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